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2027년을 목표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부 등 7개 부처는 최근 2027년까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핵심 기술 돌파구를 마련하고 선진 기술과 산업 표준 체계를 초보적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뇌와 그 기계 사이의 정보 통로를 구축해 생물학적 지능과 기계 지능의 협동,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생명과학과 정보과학이 융합된 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중국은 이제 공업제조, 의료 건강, 생활소비 등 분야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산업의 응용을 가속화하고 산업 규모를 키워서 두세 개의 산업발전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혁신 능력을 높여서 2030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선도기업 두세 곳과 전문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2027년을 목표로 정했냐 하면 시진핑 주석의 집권 4기 여부가 결정될 중국 공산당 제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에는 이제 중국 공업정보부 등 8개 부처가 2027년까지 스마트 기술이 산업연구 개발과 설계, 생산, 제조, 경영, 관리, 유지 서비스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게 하도록 하고 200개 이상의 우수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산업인 인공지능과 로봇 등 분야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인 지방정부들도 앞다퉈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하이는 지난 6일 2027년까지 20개 이상의 핵심 컴퓨팅, 기술 혁신과 100개의 국제 선도 제품을 출시하고 체화 지능 산업 규모 5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업이 밀집한 선전시도 2027년까지 체화 지능 로봇 산업 규모를 1,000억 위안, 우리 돈 19조 원 이상으로 산업 클러스터 참여 업체를 1,200곳 이상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근 로봇 경쟁에 뛰어든 산둥성도 2027년까지 로봇 산업 규모 500억 위안을, 난징시와 우한시는 100억 위안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7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내건 결과 전기차와 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신소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선 여전히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 초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자신감을 찾은 겁니다. 중국은 제조 강국에서 이제는 첨단 산업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인데요. 중국 당국이 초안을 마련 중인 중국 제조 2035에는 10년간 AI와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베이징에서 월드 로봇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중국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500여 종의 로봇이 방문객을 맞이했는데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 로봇 100여 종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AI와 로봇 스타트업 등의 분야에서 1조 위안, 우리 돈 무려 19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니온 기자의 신문은 오늘 도요다와 혼다, 닛산, 스즈키와 스바루, 마쓰다,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 등 7개 자동차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 규모를 2조 6,833억 엔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엔 줄어든 3조 2천억 엔으로 전망하면서 이익 감소분 가운데 1조 6천억 가운데 이제 1조 4천억 엔이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국 관세 때문이라는 얘기죠. 혼다의 경우 4,500억 엔, 그리고 닛산 3천억 엔, 마쓰다와 스바루는 2천억 엔 등이 미 관세에 따른 이익 감소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2%에서 0.5%포인트나 이제 내린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 내 생산 거점인 아이치센 도요다시에 2030년대 초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도요타가 아이치현에서 공장을 신설한 건 1979년 다하라 공장 이후 처음인데요. 도요타는 국내 생산 연 300만 대 기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서 미국 관세 주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생산 거점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도쿄 증시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차주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재무성은 오늘 이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증가한 14조 6천억 엔, 우리 돈 13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 여행객 증가로 여행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무역수지 적자죠.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된 데에 따른 겁니다. 오늘 그 니케이 지수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장중 42,000선을 돌파했다가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는 오늘 올해 7월 매출이 3,231억 대만 달러, 우리 돈 15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7월보다 2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매출은 2조 961억 대만 달러, 우리 돈 97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나 늘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TSMC의 이제 실적 호조세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AI 지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뭔 말이냐?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제 폭발적인 AI 수요가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TSMC가 3분기에도 25% 이상 성장할 것이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TSMC 주가는 지난밤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